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순 우리말 지명입니다. 우리말로 된 지명인데 그 유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보통 신라를 일컫는 서벌에서 서울로 변해왔다. 유래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올바르게 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서벌이라는 한자어에서 비롯된 건데 왜 무슨 우리말이라고 하느냐라고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지명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자어로 된 지명이 아니고 원래 우리말 서벌을 이렇게 음차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음차한 표기일 뿐 자자 표기입니다. 우리말 술과 벌로 이루어진 지명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찾아야 적은 것입니다. 술벌은 아주 넓은 벌판, 거대한 벌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울의 어원이 술과 불이 합쳐진 술불이라고 했습니다. 술불, 원시에서 술과 불이 합쳐진 말입니다. 술은 크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 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에서 불은 발벌, 불불, 불빌벨 등으로 음이 부전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음을 조금씩 다르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도 못했고 그 음의 차이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판을 가리켜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벌판이라 하는데 일본어로는 하라라고 하죠. 이것을 하라는 바라가 음이 하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와 을은 같은 어원에서 분화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벌을 쓴 지명이 많이 나오죠. 달구벌, 비사벌, 엄습벌 같은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 벌이 벌판, 즉 부락, 마을을, 읍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불이라고도 하고 벌이라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글자가 없었을 때 한자를 빌려서 적었습니다. 자자 표기로는 어떻게 적었는가? 불이라고 쓰고 벌이라고 쓴다. 불. 이것은 음차한 표기입니다. 대구를 달구벌, 달벌이라고도 하고 달벌 또는 달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원 또는 평이라고 쓰면은 훈차한 표기입니다. 이 두 글자는 이러한 한자는 모두 벌판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 뜻을 빌려서 있습니다. 음은 다르죠. 음은 우리말 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원평입니다. 이것은 우리말하고 음이 똑같죠. 음만 빌려서 것입니다. 한자의 음이 불이니까 그 음을 빌려서 것이고 이것은 뜻만 빌려서 것입니다. 훈차입니다. 그 밑에 이 화는 불화자죠. 뜻은 벌판이 아닙니다. 벌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데 뜻은 진의 훈차가 아니고 사음자입니다. 음이 같은 말, 즉 이 글자의 뜻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음 훈차. 위에 것은 진의 훈차이고 이것은 사음 훈차입니다. 이 해자는 풀 해자입니다. 풀다, 풀이 이 발음과 비슷하니까 그게 착안해서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풀. 이 불을 느려서 발음하면, 즉 연진 발음하면은 불이, 불에 이런 식이 됩니다. 이 포레입니다. 포레.
멋이어서 설은 산비탈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현대 한국어 실의 어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실은 밤실, 덕실, 무실할 때 동네를 가리키는 실 있죠. 밤실, 덕실, 무실의 그 실입니다. 수원에는 호매실이라는 지명이 있죠. 호매실. 이 실의 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실 발음이 왔다 갔다 넘나들죠. 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 설아가 신라를 가리키는 말이죠. 동네를 가리키는 말, 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붙으면은 크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마을을 뜻하고 이것도 마을을 뜻하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아주 거대한 읍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법. 설이 거대한 것을 나타내는 말, 그 보기는 습곰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습곰을 찾아보면은 몸집이 큰 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곰, 불곰, 습곰. 그리고 설이 실로 변해서 이 받침이 열 받침이 약화되면은 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커멓다, 시뻘겋다 할 때에 시는 검은 것, 푸른 것, 빨간 것 중에서 좀 더 강한 것, 크게 뜻을 강조하는 것이 시가 됩니다. 시뻘겋다, 시커멓다, 시뻘겋다, 시.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쓸벌, 쉬러벌, 쌀아벌, 쓸어벌은 아주 넓은 벌판 중에서도 거대한 정말 더 큰 벌판, 더 큰 부락, 아주 큰 읍성 부락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불이 합쳐진 대표적인 것이 신라의 국명입니다. 서벌, 수라벌. 받침소리가 약해지면 설불이 됩니다. 설벌입니다. 그리고 받침소리를 그대로 늘려서 연진발음하면 서러벌, 서러벌, 서러벌. 신라를 서러벌하는 서러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연진발음했느냐, 받침소리가 약해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와 똑같은 지명이 경북 상주를 가리키는 사벌, 사불, 사량벌. 사량벌은 사라벌을 뜻한 사라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량벌이지만 사라벌입니다. 사라벌. 이 량자는 지금은 다른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 들보량자가 아니고 이것이 원래의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표기를 그렇게 잘못 바꾼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벌, 사불, 사라벌, 사량벌, 사라벌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신라를 가리키는 이름, 경북 상주를 가리키는 지명. 그리고 이것은 설화입니다. 설화현. 경북 다성군의 옛날 이름이 설화현이 있습니다. 설화. 이것은 설불이죠. 설불, 서벌, 서라벌, 사벌, 사불, 사랑벌, 사라벌이죠. 사라벌, 설불 모두 같은 뜻을 가진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지만은 같은 곳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설불로 된 설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불이는 백제의 수도입니다. 살설, 솔술, 셀이 넘나드는데 서울에서 솔불의 받침소리 약해지고 소불이, 소불이 백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경남 합천 지역을 초팔해, 초는 소와 넘나들었습니다. 백제 초고왕을 소고왕이라고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소고왕, 소고는 하늘의 아들,
천자라는 뜻입니다. 소고왕 이름은 솔꽃을 쓴 것입니다. 다른 데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게 소고죠. 초고왕, 서고왕처럼 소바레, 초바레 역시 같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똑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의 항복한 성, 항복하지 않은 성, 삼국사기에 보면 그 성들 이름을 열거했는데 거기에 설부루성과 초리파리홀이 나옵니다. 설부루성, 초리파리홀은 같은 곳을 한자만 다르게 쓴 것입니다. 설부루를 소리파리를 응직 발음하면 이것은 연진 발음한 것인데 응직 발음하면 솔발입니다. 솔발. 이것은 설부루, 솔발. 이와 똑같은 지명이죠. 이 설부루와 초리파리는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다음 경남 진주의 옛날 이름이 청주예요. 청주. 이 청자는 부추 청자입니다. 소풀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부추를 소풀이라 합니다. 그 지역마다 전라도, 강원도 지역마다 이 부추를 가리키는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솔, 소불, 소불, 제주도는 쉐우리. 전구지만 좀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솔, 소불, 솔, 쉐우리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경상도 지역, 진주 지역에서는 소불이라 했습니다. 같은 소불, 같은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강원도 원주에는 소초면이 있습니다. 소초. 이것은 음차인데 이것은 음차냐 혼차냐. 여기서는 훈차, 사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불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초는 음차한 표기입니다. 이것은 훈차한 표기입니다. 고유명사 표기에는 지명인명에는 어떤 것은 음차하고 어떤 것은 훈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자, 표기사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음차 또는 훈차로 통일되어서 표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음차고 이것은 훈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불로 된 지명 굉장히 많았죠. 설불. 신라 이름만 설불이 아니고 똑같은 설불로 된 지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서울에 있는 지명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초동, 서울 서초동의 서초. 서초동을 예전에는 상초라고도 했습니다. 상초. 이 상자는 서리상자입니다. 서초, 서불, 상초, 서리풀. 이 설입니다. 서리풀. 둘 다 훈차한 것입니다. 상훈차. 이 서초동에는 서리풀이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시면 서리풀 공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리풀이라고 했습니다. 서리풀이 서리가 많이 내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리풀입니다. 즉 서울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사평역이 있습니다. 이 평자가 벌판을 같은 거죠. 사평. 사벌입니다. 사벌. 그리고 반포. 이 반자를 지금은 다르게 쓰고 있는데 원래 이 반자는 서리 반자면 서리계, 서리, 사벌, 사리진도. 이 진도는 나루를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은 나루를 가리키는데 중첩에서 쓴 것입니다. 즉 역전 앞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중첩한 것입니다. 사리, 서리불, 서불, 사리, 사불, 서리계 모두 서울이 들었고 서울입니다. 옛날부터 한강 주변은 넓은 벌판을 서울이라고 해왔고 그것이 서울로 변해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서울의 지명이 단순히 신라의
국명 서골에서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지명이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이 발음이 약간 변하면은 쇠벌이 됩니다. 쇠 철자입니다. 철원은 쇠벌을 쓴 것입니다. 쇠벌 철원도 역시 같은 술불로 된 지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네모 표시 안에 있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원 쇠벌을 쓴 것입니다. 쇠벌. 그리고 신원 쇠벌입니다. 역시 쇠벌. 그리고 철불 쇠벌 이와 마찬가지죠. 철원이나 철불 쇠벌. 쇠벌. 삼원 신원 철불이 모두 쇠벌. 서울과 같은 지명 서울을 쓴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간행한 책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주해에 보면 쇠배라라는 이거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을 만들어서 처음 쓴 게 이 쇠배라입니다. 그 당시에 표기한 것입니다. 쇠배라. 쇠배라는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용비어천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연천을 쇠배라라고 적어놨습니다. 연천을 쇠배라라고 적어놨습니다. 잘못 적은 것입니다. 쇠배라는 삼원, 신원, 철불로 걸어지는 충주 지역에 지금도 이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연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연천은 쇠배라가 아니고 어롬을 적은 것입니다. 지금의 알림동, 충주시 알림동, 예전에는 어림이라고 했습니다. 어림, 알림, 이 연천이고 연천은 쇠배라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15세기에도 이미 이것이 무엇을 어름을 적은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뭘 적은 것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쇠배라고 잘못 적은 것입니다. 용비어천가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옥수수죠. 옥수수. 이러한 옛날 문서에 이 그림과 함께 이렇게 적어놓고 옥수수라고 전해져 온다면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옥수수라고 읽게 됩니다. 옥수수.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옥수수로 굳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옥수수를 쓴 게 아닙니다. 강내일을 쓴 것입니다. 강내일이라고 쓴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옥수수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어롱을 쓴 것인데 쇠배라라고 하다 보니까 연천이 쇠배라인 줄 알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 연천 쇠배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쟁쟁한 학자들, 자자 표기 부분의 쟁쟁한 학자들, 지명학자들, 지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엉터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헛발질 논문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만 헛발질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학자들도 헛발질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학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